나의 몸은 내가 먹은 음식과 생활 습관이 현재 나의 몸이다. 내 몸은 살, 피부죠. 뼈, 근육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밥 따로, 고기 따로, 야채 따로, 과일 따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먹었지만 저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굶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게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생각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의 구조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채를 먹든 고기를 먹든 과일을 먹든 무엇을 먹더라도 내 몸에 에너지가 되는 이 지방은 내 몸에서 다 만든다라는 거예요. 음식 속에는 자체 영양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이 음식 소화 과정을 거쳐서 위를 거쳐서 십이장을 거쳐서 소장에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이 포도당은 이 지방을 태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 몸은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 문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혈관이 대등소유하게 약 11만 2천 km에서 12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은 우리 몸의 간을 통해서 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지방은 임파를 통해서 우리 혈관으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포도당 1, 지방 1, 즉 1대1 비율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몸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게 되죠. 이 인슐린은 내 몸속에 들어온 포도당과 지방을 우리 몸 60쪽에 100쪽의 세포로 배달을 하게 됩니다. 세포는 우리는 자율신경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이 세포 앞에 들어가면 인슐린 립세타라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열리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갔던 포도당과 지방을 이 세포에게 배달이 되고 나면 이 세포에서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제조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일종의 공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 포도당과 지방이 일단은 아미노산을 만들게 됩니다. 이 아미노산은 뼈를 만들고 근육을 만드는 매개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근량이라고도 하지만 근량이라고도 하고 근육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의 방법을 다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미노산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층이 우리 몸의 약 80%, 우리 몸무게의 80%를 차지하고 내 몸의 20%가 차지하게 되면 내 몸은 균형 잡힌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80과 20은 여성분들의 기준으로 놓고 한 얘기고 남성은 조금 다릅니다. 왜? 남성은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이 몸이 내 몸무게의 90%를 차지하고 이 지방이 10%만 차지하면 균형 잡힌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은 내가 먹은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내 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내 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내 몸의 근량과 지방의 비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인체 메커니즘의 원리, 자, 내가 음식을 먹고 내 몸을 만드는 이 과정을 소화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겠지만 내가 음식을 먹으면 바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소화시키는 일이 가장 선행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몸을 만들고 나면
내 몸은 내가 먹은 음식을 먹고 내 몸을 만들고 각종 찌꺼기, 노폐물 이런 것들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내 몸속에 놔두면 안 되겠죠. 이거를 내 몸속으로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버려야 돼요? 소변과 대변과 땀과 가스, 호흡으로도 내 몸속의 독소 노폐물을 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대사 과정이라고 하죠. 대사작용. 그리고 음식으로부터, 공기로부터 우리 몸에 각종 세균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정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내 몸으로 지금 호흡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내 몸속에서 우리가 부딪힘이 있거나 내 몸에 화학 반응을 하기 위해서 또 이 대사작용이 잘 안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 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원래는 염증이 없어야 되는데 염증이 생겼으니까 리듬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원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는 뭘 하느냐? 첫 번째는 분해해서 내 몸에 쓸 거는 쓰고 배출을 했죠. 소변과 대변과 땀과 호흡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몸속 호흡으로 음식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고 내 몸속에서도 생길 수 있는 각종 균. 그래서 우리 몸은 항균, 항염, 항균, 항염작용을 내 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연치유이고 면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 세포는 60조 세포는 자기 역할을 다 하게 되면 하게 돼서 자기가 더 이상 내 몸속에 필요치 않을 상황에서는 이 세포마저도 단백질체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내 몸의 에너지원으로 환원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가 포식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불필요한 조직 또한 내 몸의 생명 에너지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리고 나서 폐세포, 즉 잘못된 세포를 우리 몸의 자가 포식, 뭘로 써요? 생명 에너지로 쓰고 우리 몸을 위해서 환원을 하고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분열을 시켜냅니다. 그게 세포 분열입니다. 세포 분열.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항상 내가 먹은 음식이 혈관으로부터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살과 뼈와 근육을 만들고 쓰레기 노폐물들은 혈관으로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항상 오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혈액을 오염된 이 상황을 우리 몸 스스로는 피를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 됩니다. 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정화하기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물을 먹지 않으면 피를 걸러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고 물 먹는 습관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 스스로는 혈액 정화를 우리 몸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혈액 정화는 우리 몸밖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바깥에 어떤 특정 영양소나 특정 약이 피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고 혈관은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정화는 내 몸이 써야 된다. 그리고 각종 우리가 생명 에너지를 에너지 만드는 일이 대사작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음식을 삼시세끼를 먹고 하루에 생명활동을 하는데 100%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0% 에너지 중에 30%는 내 몸을 만드는 곳에 써라. 그리고 70%는 내 몸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그리고 내가 앞을 보는 에너지
그리고 말하는 에너지, 활동 에너지, 생명에는 에너지, 모든 내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에너지 만드는 일을 대사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라 그러면 하면서 건강 10계명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소식해라. 두 번째, 꼭꼭 오래 씹어 먹어라. 세 번째, 폭식하지 마라. 네 번째, 과식하지 마라. 그리고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그리고 호흡은 어떻게 해라. 그리고 운동은 어떻게 해라. 그리고 햇볕은 어떻게 쬐라. 그래서 건강 10계명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랬던 저랬던 옛날에는 덜 먹고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많이 먹고 안 움직이는 상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간식이라는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자다가도 머리맡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자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많이 먹는다. 그거는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소화 에너지와 70%, 30대 70이 무너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 30% 에너지를 가지고는 절대 내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음식에 들어가면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내 몸에 부패가 됩니다. 그 부패가 되면 결국은 내 몸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먼저 하고 나서 대사가 이루어지니까 대사 에너지를 소화 에너지로 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지금 7, 80%가 내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에너지로 사용을 하고 정작 내 몸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버리고 에너지 만드는 일에는 20, 30%밖에 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하루 동안 내가 먹은 음식을 독소, 노폐물, 찌꺼기를 소변과 대변으로 잘 버려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버려지는 것이 하루하루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 노폐물들이 내 몸속 11만 2천 킬로미터를 돌아다닌다. 그래서 이런 찌꺼기 노폐물들이 내 몸 구석구석에 쌓이니까 혈액의 순환이 잘 안 되고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때문에 내 몸에 세포가 고장이 나고 그래서 내 몸에 증상을 일으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병원에 가는 95% 이상 고혈압, 당뇨, 관절염, 우울증, 불면증, 통증, 통풍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질환이냐라고 물어보면 대사성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말은 대사가 안 돼서 오는 병. 약을 먹어야 할 병과 약을 먹지 말아야 할 병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세균에 의한 감염은 약을 먹어야 되지만 혈액의 오염으로 오는 이 대사성 질환은 약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먹는 혈액의 오염으로 먹는 각종 고혈압이나 당뇨나 관절염 약 같은 경우는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으면 내 몸에 통증이나 어지럼증이나 이런 것들이 오고 약을 먹으면 그 증상이 없어지고 약을 먹지 않으면 또 오고 그러니까 평생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의 면역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잠자고 있는 내가 잘못된 식생활 내 몸의 면역체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들을 이제는 식생활 습관을 한번 바꿔서 몸의 잠자체계를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먹어서 너무 자주 먹어서 온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날씬해지고 이뻐지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먹은 음식과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소식을 하거나 단식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적게 먹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단식을 하게 되면 소화 에너지를 지금까지는 7, 80%를 쓰는 에너지를 단식을 하다 하면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들이 어디로 가요? 내 몸의 대사작용, 즉 면역 체계를 세우는 에너지로 한번 몰아줘 보자라는 게 단식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단식을 다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천천히 가는 사람과 또 집중으로 가는 거를 분리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를 해주시면 상당히 내 몸에 맞게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식을 해서 내 몸에 불필요한 조직을 없애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게 필요하다. 그게 지금 대사가 안 돼서 내 몸속 11만 2천 킬로미터의 혈관을 통해서 내 몸 전체를 돌아가다가 구석구석 내 몸에 쌓여놨어요. 이런 것들이 혈액의 순환을 방해하고 있고 우리가 먹는 물의 순환을 방해하고 있고 호르몬 대사를 방해하고 있고 신경 전달을 서로 방해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게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는 95% 이상이다. 물의 순환을 일단 돌려야 혈액이 정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지방과 물이 희석될 수 있는 유화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유화제를 넣어야 돼요. 유화제를. 그리고 또 우리가 면역체계를 살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포도당이라는 걸 만들어내니까 소장과 뇌는 포도당이 생성이 되면 뇌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어 넣게 되면 뇌를 먹이니까 들어오는 걸 쓰려고 그러지 내 몸속에 있는 걸 가지고 생명활동을 하려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유화해서 만들어서 세포는 건강하게 먹이고 뇌를 굶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 물질들을 넣어서 유화제와 함께 같이 넣어줬을 때 우리 몸에 신진대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만 먹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몸에 지금 놓여있는 현실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유화제와 그리고 포도당의 역할을 해서 내 몸의 살과 뼈와 근육을 뺏어지 않고 내 몸의 염증과 고름을 내 생명 에너지로 쓸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주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단백질이 내 몸을 구성하는 구성체이기는 맞습니다. 에너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내 몸의 염증과 고름이 영양학적으로 돌아본다면 고농축 단백질이고요. 내 몸의 폐세포 또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 찌꺼기를 내가 태워서 생명 에너지로 쓸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바로 소식과 단식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몸이 대사가 극대화되면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켜서 내 몸을 고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내 건강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